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면 단 하나의 조건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일찍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할 만큼 충분히 강한 이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을 규율이나 습관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더 많은 알람을 설정하거나 자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인터넷에서 본 어떤 모닝 루틴을 따라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을지 아니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지를 선택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꾸준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항상 더 강한 규율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들 앞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침대에서 끌어낼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침대보다 더 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진지하게 마주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이유는 단순히 너무 피곤해서가 아니라 기대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크리스마스 아침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이 있는 날에는 알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더 규율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대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우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어떤 행동이 에너지를 쓸 만큼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보상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면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 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신경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입니다. 이는 도파민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즐거움을 느낄 때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기대할 때도 분비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아침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 현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게 만드는 힘이 없다면,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뇌의 완전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할 것은 알람 설정 방식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대신에 어떤 삶이라면 내가 일어나고 싶어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일찍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목적과 매력을 가진 삶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꾸준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면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찾았다고 해도 초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며칠 동안 일찍 일어나 보다가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고 이 방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피로감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적응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체 리듬, 즉 내부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기상 시간을 바꾼다는 것은 이 전체 시스템을 다시 조정하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응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카페인과 밤 시간의 자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몸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즉,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의 수면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사용, 블루라이트, 다양한 자극이 더해지면 여러분은 뇌에 아직 쉴 시간이 아니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이를 규율 부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환경과 습관의 설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원칙이 중요해집니다. 안정적인 수면과 기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주말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리듬을 깨트립니다.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늦잠을 자면서 소셜 제트랙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시간대를 바꾸는 것과 같아서 월요일 아침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듭니다. 또한 일정한 취침 시간도 필요합니다. 졸릴 때 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해진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시간 30분에서 60분 전에는 자극을 줄이고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몸이 휴식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 날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소는 일어난 직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처음 30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빛과 움직임입니다. 특히 자연광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는 멜라토닌 생성을 멈추고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몸을 깨웁니다. 동시에 약 16시간 후에 다시 졸리게 되는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이는 아침의 빛이 단순히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 밤의 수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가벼운 움직임, 산책, 스트레칭, 요가를 더하면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증가하며 졸림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빛과 움직임을 함께 사용하면 몸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누즈 버튼입니다. 스누즈를 누를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짧은 수면 주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수면을 분절시키고 하루 종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뇌에게 알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잘못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이 선택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타협도 예외도 없습니다. 때로는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습관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 습관, 환경, 그리고 삶의 설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과 더 높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만들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매일의 싸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억지로 더 일찍 일어나려고 하기보다 먼저 여러분이 일어나고 싶어지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